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원자폭탄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원자폭탄은 1945년 처음 사용된 이후로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오늘 영상에서는 원자폭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원자는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마치 레고 블록이 큰 성을 만드는 것처럼 원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원자는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입니다.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축구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축구장 한가운데에 구슬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구슬이 바로 원자핵입니다. 그리고 관중석에서 축구장 주위를 빙빙 도는 사람들이 전자예요.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인 셈이죠. 원자핵은 매우 작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서로 강하게 붙어 있는데 이것을 강한 핵력이라고 해요. 마치 매우 강한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1930년대 독일의 과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라늄이라는 원소의 중성자를 쏘아보니 우라늄 원자핵이 두 개로 쪼개지는 현상을 발견한 것이죠. 이것을 핵분열이라고 부릅니다. 핵분열을 이해하기 위해 물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물풍선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터지죠. 우라늄 원자핵도 비슷합니다. 중성자가 들어가면 원자핵이 불안정해져서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라늄 원자핵이 쪼개질 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두 개의 작은 원자핵이 나옵니다. 둘째, 두세 개의 새로운 중성자가 나옵니다. 셋째,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석탄 1kg을 태우면 약 8kWh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라늄 1kg이 완전히 분열하면 약 2000만 kWh의 에너지가 나와요. 무려 250만 배나 더 큰 에너지입니다. 핵분열에서 나온 중성자들이 다른 우라늄 원자핵에 부딪히면 또 다른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연쇄 반응이에요. 도미노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두 번째가 넘어지고 두 번째가 넘어지면 세 번째가 넘어집니다. 하지만 핵분열은 더 복잡해요. 하나의 우라늄 원자핵이 쪼개지면 두세 개의 중성자가 나오고 이 중성자들이 다른 원자핵들을 쪼갭니다. 첫 번째 분열에서 두 개의 중성자가 나온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4개의 분열이 일어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8개, 네 번째 단계에서는 16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연쇄 반응입니다. 하지만 연쇄 반응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양의 우라늄이 있어야 해요. 이것을 임계질량이라고 합니다. 둘째, 우라늄의 순도가 높아야 합니다. 셋째, 우라늄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해요. 임계질량은 우라늄 덩어리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은 덩어리는 중성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서 연쇄 반응이 지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면 중성자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다른 원자핵에 부딪혀서 연쇄 반응이 계속됩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우라늄은 대부분 우라늄 238입니다. 하지만 핵분열이 잘 일어나는 것은 우라늄 235예요. 우라늄 235는 자연 우라늄의 0.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9.3%는 우라늄 238이에요. 이것은 마치 쌀 한 가마니에서 좋은 쌀알 7개만 골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라늄 235의 비율을 높이는 과정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합니다. 우라늄 농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우라늄을 기체로 만든 다음
아주 빠르게 회전하는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서 무거운 우라늄 238과 가벼운 우라늄 235를 분리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라늄 238을 원자로 해서 중성자를 쏘면 플루토늄 239가 만들어집니다. 플루토늄 239도 우라늄 235처럼 핵분열이 잘 일어나는 물질이에요. 실제로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플루토늄을 사용했습니다. 원자폭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탄식이고 두 번째는 뇌파식입니다. 포탄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두 개의 우라늄 덩어리를 준비해요. 각각은 임계질량보다 작아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약으로 한 덩어리를 다른 덩어리에 빠르게 충돌시키면 합쳐진 덩어리가 임계질량을 넘어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 보이가 이 방식이었어요. 뇌파식은 더 복잡합니다. 플루토늄 구체 주위에 화약을 배치해요. 모든 화약이 동시에 폭발하면 플루토늄이 압축되면서 밀도가 높아집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임계질량에 도달하기 쉬워져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두 방식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임계질량 이하로 유지하다가 폭발 순간에만 임계질량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에요.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은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을 이용해요. 핵융합은 핵분열의 반대입니다. 작은 원자핵들이 합쳐져서 더 큰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태양이 바로 이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합쳐지면 헬륨이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해요. 태양 중심부의 온도인 1천만 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구에서 이런 온도를 만드는 방법은 원자폭탄뿐입니다. 그래서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을 점화장치로 사용해요.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생긴 고온 고압으로 핵융합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원자폭탄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자핵의 분열과 융합이라는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원자폭탄의 원리예요. 이 기술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이 되었어요. 과학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 인간의 선택이에요. 원자력 기술이 평화로운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인류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과학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